첫 코너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작에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 꾸려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에 관해서 먼저 저희 살펴볼게요. 기대감도 있지만 살짝 불안한 그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코스피 기준으로 1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언제 이 탄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의 상승 코스닥도 700선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거든요. 위원님,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저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100%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을 조금은 키워도 될까요?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주식 투자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죠. 특히 이제 지금같이 롤러코스터 장세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이런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이런 진통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롤러코스터의 장세가 매일매일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화살표로 표시한 시점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면서 대략 그날 주가는 급락에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안정된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우지수의 모습이고 나스닥, S&P 모두 동일한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견조한 이런 모습, 종합지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고점 대비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숨고르는 모습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의 장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위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전개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특이하게도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IT를 비롯해서 지금 업종 대표주, 화학업종 전반, 롯데케미칼 또는 대한유아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 강달러의 인플레이션, 금리 올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한테 너무나 식상한 내용들이에요. 재탕, 삼탕,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하락이 전개되기보다는 일단 내성이 생긴 증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다만 바닥을 다지는데 변동폭이 아주 높은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투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친환경 부분이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결국 2차 전지 섹터가 되겠죠. 이런 기업군들은 어려운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최근에 소개를 다 했어요. 사실은 요 에코프로는 지금 우리가 방송할 시점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날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9월 말. 너무 많이 오르고 단기 낙폭이 심화된 국면이어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라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주가는 좀 밀리긴 했지만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바닥을 지금 만드는 이런 국면에서 신고가를 내는 이런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전반의 섹터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 자, 에코프로비엠 또는 포스코 케미칼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섹터 이걸 잘 선정을 해야죠.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에코프로와 이수학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2차 전지 전반의 주식들이 다 좋다.
따라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스코 케미칼 또는 대주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 전반이 신고가를 내는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바닥을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섹터가 뭐예요? 2차 전지는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자, 친환경 에너지의 글로벌 시장의 많은 기업들, 유럽의 이온이라든지 RWE, 그리고 미국의 솔라이치 또는 인페이지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주 내용은 전부 다 친환경입니다. 또는 전기차라든지. 따라서 요즘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현재 가격보다 2배, 3배 이렇게 목표치를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선택의 소지가 없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친환경 섹터의 OCI, 자, OCI의 주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암만 성장 산업이라도요. 주가는 많이 조정받을 때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저점을 만들면서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은 일찌감치 미국에 진출을 해서 이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모듈 시장 1위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걸 고려할 때 하나솔루션도 앞으로 좋은 모습. 그러나 우리가 주가가 뜬 것을 보면 안 되고 뜨기 전에 이런 뜨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지금 저런 흐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음봉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양봉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음봉 때 매수를 하고 양봉 때는 지켜보는.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그리고 풍력의 CS 윈드. 자, CS 윈드의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정받지만요. CS 윈드는 주가가 금년도 지금 주가 보면은 금년도 7월 달에 요 7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고 지금 어려운 장세에서도 일정폭 들어올리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의 장세이고 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섭렵해야 되는데 투자를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단기 투자는 뭐예요? 당일 매매도 되고 1박 2일 매매도 되고 또는 주가가 단기 투자인데 추세가 좋으면 조금 여유 있게 볼 수도 있겠죠. 일주일 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기 투자가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를 지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바닥권. 자, 지금 좋은 내용이 나오나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경기 침체. 내년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 전반 각국별로 다 낮추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경기 침체.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책 써야죠. 근데 그 부양책의 대표적인 게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러죠. 작년 연말에는 물가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연준이의 헛발질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내년도 경기 상황이 전개되나 주가는 고도의 선행성을 갖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여러분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참으로 충격의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뭡니까? 카카오. 주말에 카카오의 목통은 진짜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야, 이 카카오 없이 생활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저는요.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포탈의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요. 우리는 포탈 속에서 삽니다. 경제활동이라든지 무슨 영화를 볼 때 티켓 예매라든지 대부분 포탈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죠. 포탈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시점.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난무하나 한 말씀 드립니다. 카카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네이버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포탈 기업들 앞으로 조정받으면 이런 주식은 뭐예요? 사가지고 하루 오르면 팔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유 있게 보시면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치를 여기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만 원의 주가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8만 원 이상 중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온통 뉴스를 보면은 카카오는 굉장히 나쁜 회사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지만요. 주가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주가는 반전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카카오라든지 바닥을 다지는 카카오, 중턱에 있는 친환경, 신고가 부근에 있는 2차전지 이 섹터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어서 지금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진짜 그동안 어려웠던 장세에서 일소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2차 전지, 태양광, 그러니까 친환경 테마 안에서 지금 저희는 노려볼 업종, 그리고 세부적으로 종목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눈여겨보고 계신 쪽 특별히 있으실까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너무나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먼저 그 섹터를 보기 전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선물의 흐름을 간단히 보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선물의 흐름이에요. 선물의 흐름을 지금 분봉으로 3분봉으로 보는데 선물은 지금 오전장에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 그리고 오후장에는 급락이 전개됐는데 저점을 잘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남은 시간에 선물이 조금씩 반전이 기대가 되고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 참 유감스럽지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선물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주도를 합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밀리는 참으로 답답한 시장인데요. 지금 선물을 외국인이 2,600계약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 외국인이 2,600에서 2,500, 2,200, 2,000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사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 선물은 조금씩 안정된다. 선물이 안정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선물이 안정되면 코스피 200 종목군들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물 흐름을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새로운 섹터. 자, 보세요. 2차 전지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고 친환경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도 부정적 전망이 나왔던 업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한 산업 중에 경기 민감 산업의 대표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부정적 전망을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는 동조하나 그러나 주식은 고도의 선행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 전반의 섹터들 상당히 앞으로 매력적인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열흘 전후부터 매수의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어제 삼성전자를 팔기는 했지만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잠깐 지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해외 등락률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굉장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요. 자,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는 분봉의 모습인데 일봉의 모습이에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연중 최저점 수준이에요. 주봉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세계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에요. 제가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 바닥 지금 만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하지
지금 주가 많이 오른 2차 전지를 지금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사서 지금 수익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반도체 전반의 주가들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싸게 살 때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시점.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빠져 있는 논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죠.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고요. 또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황적인 부면에선. 그러나 시세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시세는 고도의 선행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세 측면에서는 이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업황에 대한 불안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판단이어서 미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사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범위가 넓어요.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그 안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탑픽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탑픽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주저되는데요. 반도체는 범위가 이제 많죠. 이제 종합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팹립스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매수로 우리가 삼성전자 빠질 때 4만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4만전자 오지 않습니다. 지금 5만 원대 중턱에 있는데 안정된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견조한 모습이 보이고 저는 오늘은 파운드리 쪽에 DB하이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오늘도 DB하이텍은 마이너스 2% 조정의 모습이죠. DB하이텍은 이런 충격적인 하락을 전개한 거, 기업 분할한다. 기업 분할한다니까 기업 분할이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 것처럼 급락이 전개됐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기업 분할 안 한다. 그러면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 기업 또는 국가, 어떤 조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현재 공장 가동률은 풀로 지금 가동이 되는 상태이고 DB하이텍이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그런 시각이 많이 나오니까요. 고부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자동차나 산업용 전력 반도체 분야에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면서 반도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이 지금 충분히 전개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한 4, 5년 동안 해마다 6%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DB하이텍은 파운드리에서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쪽 부분으로 이미 대책을 기업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만약에 저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는 방방 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지만요. 이미 DB하이텍의 실적을 보면은 엄청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요 기업 분석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DB하이텍의 실적 부분을 간단히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작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3,991억이에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3,9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3,900억을 벌었는데 6개월 동안 3,900억을 이미 다 벌어놨고요. 작년 1년 동안 한 거를. 그리고 이번 3분기 발표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 3분기는 분기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이 좋은 우리 기업들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 7만 원, 손절가 3만 7천 원으로 DB하이텍을 비롯한 반도체 전반의 주식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